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LC 신영화입니다. 토익 LC를 파트별로 개념부터 실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털어드릴 건데요. 이름하여 신영화의 하드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하드터리는 바로 Part 1인데요. 파트별로 한 회차씩 진행될 예정이니 영상 순서대로 시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파트 1은 다들 쉽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만만히 봐서는 안 될 파트죠. 토익 고득점을 위해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럼 토익 LC Part 1의 하드터리 시작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파트 1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해보고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 Part 1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문제풀이 전략과 학습 또 리뷰 방법 제가 알고 있는 이 꿀팁들을 오늘 이 영상에서 대방출을 해보려고 하고요. 저와 함께 빈출 표현들 정리하고 또 제가 준비한 실전 연습 문제 풀이까지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파트 1 문제 형태부터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파트 1은 여러분 가장 먼저 풀게 되실 문제 유형인데요.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을 가장 잘 묘사하는 선택지를 골라주셔야 되는 그런 파트예요. 따라서 문제지에는 사진이 크게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을 텐데 이때 사진은 흑백 사진으로만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색감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음성이 나올 텐데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xtbook. 그리고 A 하면서 선지 4개가 쭉 이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물론 우리 스크립트는 눈으로 보면서 듣는 건 아니겠죠? 자, 이 4문장을 들으면서 이 사진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하는 선택지를 골라주셔야 하는 파트가 바로 Part 1이에요. 재밌는 파트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문제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효과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보기를 듣기 전과 그리고 들으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략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토익 시험은요, 문제지를 배부받는 시험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듣기 전에 미리 문제지에 출력되어 있는 사진들을 다 훑어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겠죠. 자, 듣기 전에요. 일단 사진을 미리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때 어떤 부분들을 중점을 두고 확인해 주시는 게 좋으냐 하면 파트 1에 나오는 사진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번 쭉 훑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듣기 전에 뭘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관련 표현을 미리 머릿속에 연상을 해두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두드러지는 부분들을 위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선택지를 들으면서는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자, 들으면서 우리는 오답 보기를 하나하나 소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지를 들으실 때 물론 사진을 잘 묘사하는 선택지를 골라야 하겠지만 오답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건 난 과감하게 지워버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선택지를 하나하나 듣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이때 확실히 정답이라면 동그라미 표시 그리고 오답이야 그러면 X 표시 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정말 모르겠네, 오답인 줄도 모르겠어, 정답인 줄도 몰라, 그러면 무조건 세모 표시를 해두시고 넘어가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고민이 된다면요, 과감하게 일단 세모 표시 해두고 넘어가신 후에 남아있는 선택지 가운데 오답 여부를 소거해 나간다면 충분히 우리가 정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른바 오답 소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파트 1에서 문제를 푸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완벽하게 묘사하는 보기가 아니라요, 가장 적절하게 묘사하는 보기, 즉 best answer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perfect한 answer를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best answer를 찾는다라는 것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 Part 1을 우리가 어떻게 평소에 학습을 하고 리뷰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오늘 강의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파트 1은요, 어휘력이 매우 중요한 파트예요. 사진을 묘사할 때 등장할 만한 그런 빈출, 동작과 상태, 또 사물의 명칭, 이런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숙지를 해 놓으셔야 시험장에 가셨을 때 내가 모르는 표현이 나왔네?
그래서 당황하는 일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평소에 빈줄 표현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트 1은요. 조금씩 자주 가급적 매일매일 꾸준히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하면 좋을까요? 뭐 실전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트 1, 한 2문제 정도를 이렇게 좀 진도를 쪼개어서 매일매일 풀어보는 방법을 선택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매일 토익 학습이라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아주 고퀄리티 자료들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파트 1을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이런 무료 컨텐츠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정말 많이 추천하는 학습 방법인데요. 보통은 Part 1에서 문제를 풀고 대부분 마친 문제들, 대부분 파트 1은 다 잘 마치시잖아요. 그죠? 근데 파트 1에서 내가 다 마쳤다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딥하게, 더 깊이 있고 뭔가 스스로 뿌듯하게 학습을 마무리 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어떻게 해야 더 딥한 그런 학습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사진 하나당 묘사 가능한 선택지를 한 최소 2개 정도 만들어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묘사 가능한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정답으로 만들 수 있겠는데? 하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출제자라면 어떤 식으로 오답을 구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함정 문장을 하나 또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별로 가능한 정답 하나,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 하나를 만들어가는 식으로 리뷰를 진행하신다면요.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었을 때보다 조금 더 학습 만족도가 높은 그런 리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파트 1은요. 결국 청취력, 직청직해 능력이라고 하죠.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는 이 능력을 또 많이 요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평소에 받아쓰기 그리고 따라있는 학습 훈련, 쉐도잉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청취력, 실력 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15분만 투자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기 전에 15분 가능하잖아요. 그쵸? 혹은 자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듣고요. 영어로 똑같이 그 문장을 소리내어 따라 읽어보고요. 그리고 우리말로 해석을 한번 내뱉어 보고요. 이 과정을 반드시 여러분 하루에 최소 15분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문장을 소리로 듣고 표현을 소리로 익혀 나가셔야 실전에서 직청직해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파트 1에서는 어떠한 오답들이 등장할까요? 자, 출제자들은 어떤 식으로 함정 보기를 제시하는지 그 오답들의 패턴을 잘 알아 놓으신다면 우리가 오답을 요리조리 잘 피해갈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오답 패턴은요. 사진에서 등장하는 두드러지는 동작을 잘못 묘사하는 그런 함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A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He's drinking from a cup. B. He's grasping some silverware. 자, 여러분, 답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사진 속 남자의 동작을 잘 묘사하는, 가장 적절하게 묘사하는 선택지는 바로
boy. B번이 돼야 되겠죠? 이제 grasp이란 표현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뭔가를 잡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동사예요. 그리고 silverware이라고 한다면요. 식기류를 뜻합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식기류요. 남자의 오른손에 지금 뭐가 쥐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spoon을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B번이 되는데 자, 오답으로 제시된 A번 오답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디에서 소거가 되고 있어요? drinking, 마시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 사진 속 남자의 동작을 잘못 묘사하고 있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답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는요. 사진에 없는 사람이나 혹은 사물을 언급해서 함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비어있는 사무실이 찍혀있는 사진인데요. 자, A. The seats are unoccupied. B. The blinds have been shut in an office. 자, 우선 정답부터 선택해 볼까요? 정답은 좌석들이 비어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A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오답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blinds가 사무실 안에 닫혀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엔 뭐가 확인이 안 되죠? blinds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사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물을 언급하는 이런 함정 오답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오답 패턴 볼까요? 자, 사진 속 사물의 상태나 위치를 잘못 묘사하는 오답 보기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사진에 파티오 의자들이 이렇게 쭉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The umbrellas are folded above some chairs. 의자들 위로요. 우산들이 접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진 속에 등장하는 umbrellas는 지금 펼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raised, 펼쳐져 있는 상태지 이게 지금 folded, 접혀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사진에 있는 사물인 이 umbrellas, 흔히 파라솔이라고 하는 이 우산을 묘사하고는 있지만 상태를 잘못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A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정답은 자동으로 B번일 텐데 우리 B번 한번 확인해 볼까요? Pots are positioned on either side of the seating area. 자, pots라는 것은 화분을 뜻합니다. 사진에서 화분을 찾아보실게요. 화분이요. 여기 하나, 그리고 저 끝에 또 하나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의자들을 지금 sitting area, 좌석 구역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 either side라고 이야기하면 좌석 구역의 양쪽에 두 개의 화분이 놓여 있는 이 상태를 적절히 묘사하고 있죠. 정답은 boy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사물의 상태를 사람의 동작으로 묘사하는 오답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이 네 번째 오답 패턴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제자들이 특히 사람이 찍혀 있지 않은 사물이나 풍경 중심 사진에서 이와 같은 오답 함정을 좀 많이 제시하는 편이거든요. 자, 사진엔 사람이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이 사진엔 사람의 동작은 찍혀 있지 않다는 거죠. 자, A번부터 볼까요? Some cabinet drawers are being shut. 그리고 B번, a picture frame is hanging beside a glass door. 자, 우선 정답은요, B번이 돼야 되겠죠? 자, 액자. 사진 액자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액자가요, is hanging, 걸려있는 상태인 거 확인이 되죠. 그리고 위치도 잘 묘사하고 있네요. Beside a glass door. 유리로 된 이 문 옆에 걸려있는 액자의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A번은 왜 답이 안 될까요? 자, cabinet drawers, 사진에 cabinet 서랍들로 보이는 것이 이렇게 확인은 됩니다. 그러나 are being shut.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릴 부분인데요. 자, 이 are being shut의 해석은요. 서랍들이 닫히고 있다 혹은 닫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즉 서랍을 닫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에서는 닫혀있는 상태로서 확인이 되지 닫혀지고 있는 동작은 찍혀 있지 않죠. 따라서 이와 같은 상태를 동작으로 둔갑시키는 이런 함정들에 특별히 주의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파트 1의 청취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파트 1에서 선택지를 구성하는 문장들을 잘 들어보시면요. 대부분 세 덩어리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문장 구성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주어, 동사, 전치사, 구. 보통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편이에요. 이를 제가 품사로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자,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에는 명사,
뿐입니다. 그쵸?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 역시 명사인 거죠. 자, 여러분, 파트 1에서는요, 강세가 명사와 동사에 주로 놓여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팁이에요, 여러분. 성우의 음성을 들어보시면 대체적으로 성우의 음성엔 3번의 강세와 리듬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3번의 강세를 잘 따라가면서 듣기를 해주셨을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을 정확히 낚아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명사 자리에서 이제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 또는 사물을 언급을 할 거고요. 동사 자리에서 동작 또는 상태를 묘사할 거고, 그 뒤에 이어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사물을 언급을 할 수 있겠죠. 또는 문장 끝에 전치사구가 쭉 붙어 있는 경우 추가적인 묘사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1은 기억하세요. 명사와 동사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다. 우리가 노려들어야 할 핵심어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She's sweeping the floor. 자, 성우가 이 문장을 읽을 때는요, 분명 sweeping, floor 이 단어에 강세를 두어 읽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하, sweeping이라는 것은 바닥을 쓸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이 sweeping the floor 이 두 단어를 정확히 노려들을 수 있다면 문맥을 파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문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강세가 놓여서 발음이 될 단어들을 제가 별색 표시를 해둔 거예요. 자, 가볼게요. Tables have been set up in the shade. 이렇게 서구가 읽을 때 분명 3번의 강세와 리듬이 실려 있을 텐데 명사와 동사가 바로 강세가 놓이는 키워드다. 그러면 테이블들이 set up, shade, 그늘에 놓여 있다 라는 이 핵심 정보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청취 포인트 꼭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빈출 구문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트 1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핵심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라는 이 시제는 파트 1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평균 한 40% 정도는 이 has pp 또는 have pp의 형태인 현재 완료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현재 완료라는 시제는요, part 1에서는 전부 상태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완료는 상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예문을 통해 볼게요. The bus has stopped on the street. 자, 해석하면 버스가 길에 멈춰 서 있다 인데요.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버스가 그냥 서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완료라는 시제는 part 1에서 뭐다? 상태 표현이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part 1에서는 사물을 묘사할 때 이 수동태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사물이 의지되어 있다 라고 해석을 할 때 이 수동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즉, 수동태는요, 주로 사물의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예문과 이미지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The boxes are stacked in a warehouse. 여러분, stack이란 동사는 파트 1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핵심 표현이에요. stack, 무엇을 쌓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동사구의 형태를 보시면, 자, BPP 형태의 수동태로 쓰였는데, 그러면 상자들이 창고 안에 are stacked, 쌓여 있다. 즉, 쌓여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파트 1에 현재 진행 수동태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시제하고 태는 더해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직접 더하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진행형부터 적어볼게요. 진행형은 비동사 뒤에 동사 ing의 형태를 띠고 있죠. 자, 그러면 수동태의 기본형은 비동사 뒤에 pp, 과거분사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시제 뒤에 한 칸 띄고 이렇게 수동태를 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동사는 내려오고요. 자, 비동사 뒤에는 ing가 붙을 거예요. 그럼 어떤 형태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being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pp, 과거분사가 그대로 내려와서 완성이 된 게 being pp입니다. 진행 수동태라고 하는데요. 자, part 1에서는 사진을 묘사하는 파트인 특성상 현재 시제만 등장하거든요. 따라서 비동사 자리에는 당연히 is 또는 are 주어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근데 그냥 부르기 편하게 우리 앞으로는 비빙 pp라고 부르도록 해요.
비빙 PP.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비빙 PP가 왜 중요한 것이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서 수동태를 정리하면서 제가 수동태는 무슨 표현입니다 라고 했었죠? 상태를 묘사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수동태는요, 파트 1의 특성상 주어 자리에 대체적으로 사물이 위치하는 편이거든요. 따라서 이 비빙 PP 역시 수동태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는 사물이 등장하기 마련인데, 이 비빙 PP는 자, 상태가 아닌 바로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자, 비빙 PP는 동작 표현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 혹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로 해석이 됩니다. 자, 예문과 이미지로 한번 설명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에서 남자가 진공청소기로 보이는 것을 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돼요. 그러면 자, 주어를 he로 해서 he's pushing a vacuum cleaner. 그는 진공청소기를 밀고 있다라고 묘사할 수 있겠죠? 자, 이때 밀고 있는 이 동작의 주체는 바로 남자예요. 그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vacuum cleaner 목적어에 위치해 있는 청소기를 주어 자리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가 전환이 될 거예요. 능동태에서 수동태로요. 근데 시제가 또 현재 진행 시제잖아요. 그럼 반영해서 한번 영작해 보세요. 가볼까요? A vacuum cleaner is being pushed가 되겠죠. 자, 그럼 해석은 청소기는 밀려지고 있다가 되는데 수동태로 전환시켜서 주어 자리에 지금처럼 사물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청소기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죠. 청소기에 가하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여전히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vacuum cleaner is being pushed는 그냥 남자가 청소기를 밀고 있다는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과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럼 비빙 PP 핵심 포인트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비빙 PP는 파트 1에서 정답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어떤 조건일까요? 사진에서 뭐가 확인이 돼야 될까요? 반드시 사진에 동작을 행하는 사람이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사진에서 남자가 청소기를 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기가 밀려지고 있다라고 묘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해서 사진에 동작이 없고 사람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사물이나 풍경만 딱하니 찍혀 있는 사진이라면 그런 경우는 동작, 사람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비빙 PP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출제자들은 이거를 활용해서 아까 오답 패턴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상태를 동작으로 둔갑시키는 식으로 함정을 많이 제시합니다. 따라서 파트 1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비빙 PP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요. 현재 완료 수동태하고 현재 진행 수동태의 비교입니다. 파트 1인데 왜 이렇게 문법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정리하는 이 내용은요, 여러분 오직 파트 1만을 위한 문법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현재 완료 수동태와 현재 진행 수동태를 혼동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우리의 목표는 파트 1의 고득점 달성, 만점 달성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꼭 숙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have been PP, 비빙 PP 일단 둘 다 주어 자리에는 사물을 취하는 그런 동사 형태예요. 동의하시죠? 자, 근데 have been PP의 경우는요. 의치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상태를 묘사하는 반면에 이 비빙 PP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작을 묘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표현은 주어 자리에 주로 사물이 등장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사진에 사람이 찍혀 있지 않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 두 가지 표현 가운데 비빙 PP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출제자들은요. 의도적으로 이 have been PP와 비빙 PP를 번갈아 가면서 제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두 가지 표현은요, 발음이 의외로 혼동이 되거든요. 비교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have been PP의 경우 이 두 단어는 강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뭉개어져서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V하고 B, 물론 발음이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발음을 할 때 have been 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앞에 있는 이 V 사운드가 약간 탈락이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happen 그냥 이렇게 뭉개어지는 거죠. has been 마찬가지. 강세가 거의 없어요. 반면에 이 비빙 PP는요. 강세가 어디 놓여 있냐면 이 빙의 강세가 딱 하고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빠르게 읽어도요. 빙
할 때 being 사운드가 길고 강하게 끌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걸까? 어떻게 혼동되는 거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example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한번 잘 듣고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문장 들려드립니다. The plants have been watered. The plants have been watered. 자, the plants 이하의 동사구 Have been watered. 뭐였어요? have been watered 였습니다. have been 빠르게 뭉개어져서 발음이 되고 있었죠. Have been watered. have been. 그러면 해석은 식물들의 물이 주어졌다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완료라는 시제는 다 상태 표현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식물들의 물이 주어진 상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장이 정답이 되어야만 한다면 사진에서 물기를 촉촉하게 머금은 그런 상태의 식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들려드릴게요. The plants are being watered. The plants are being watered. 자, 얘는 어때요? Are being watered. are being watered 하고 강세가 정확히 being에 땅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해석은 식물들의 물이 주어지고 있다이니까 이 문장이 정답이 되려면 사진에서 뭐가 확인이 돼야겠어요? 물을 주고 있는 사람의 동작이 확인이 되어야만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제가 다시 한번 비교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가볼까요? The plants have been watered. The plants are being watered. 자, 이 차이점,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파트 1의 빈출 표현을 알려드릴 차례인데요. 파트 1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을 제가 상황별로 혹은 장소별로 구분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표현들은 시험 전에 꼭 암기하고 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일단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은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상태인데요. 어떤 표현들로 앉아있는 모습을 묘사할 수 있을까요? Some people are sitting around the table. are sitting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러면 다른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동사 중에 sit 이란 표현 들어보셨나요? S-E-A-T, 타동사인데요. 타동사일 때 이 sit 이란 동사는요, 앉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로 보통 쓰입니다. be seated 라고 하면 앉아 있다라는 상태 표현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Some people are seated 해도 앉아 있는 상태. 그 다음에 have taken their seats. 우리 take a seat 이라 하면 자리에 앉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앞서 제가 완료라는 시제는 상태 표현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have taken their seats 하면 자리에 앉았다. 즉 상태 표현이 되고, 또는 사람들이 앉아있다 라고 할 때 모여있다 라는 표현으로 are gathered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교를 잠깐 하고 갈 건데요. 여기 비교 예문 보세요. Some people are taking their seats.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거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위에 있던 have taken their seats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제가 동작과 상태라는 이 두 개의 키워드를 드릴게요. 자, 동작과 상태를 놓고 이 두 개의 예문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차이를 알고 계신다면 이 동작과 상태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건데요. 일단 have taken their seats는요. 앉아있는 상태를 묘사한다면 are taking their seats는 자리에 사람들이 앉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주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숙지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어를 좌석으로 한번 바꾸어서 표현을 해볼 건데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좌석이 사용 중인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좌석의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 들어볼게요. Some seats are occupied. 여러분이 occupied라는 표현은 파트 1에서는 다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표현을 차지된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이 occupied는요, 사람에 의해서 사용 중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따라서 좌석들이 사용 중이다. 즉 사람들이 앉아있는 상태를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죠.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 사용되고 있지 않다, 비어있는 상태다라고 묘사한다면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앞에 on을 붙여주시면요. unoccupied라고 하면
비어있는 상태. 근데 마찬가지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아서 비어있는 상태를 뜻해요. 자, 또는 some seats are taken. 차지되어 있다. 이용 중이다. are being used. 자, 비빙 PP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사용이 되고 있다. 또는 are in use. 마찬가지 사용 중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보다라는 표현은 파트 1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빈출 표현이에요. 근데 보다 할 때요. look이라는 표현 이외에도요. 자, 보통은 진행형으로 등장할 거니까 한 번씩 쭉 소리내어 따라 읽으세요. gazing, glimpsing, peering, staring, glancing. 자, 모두 사전적인 정의가 약간은 틀릴 수는 있지만 결국엔 다 보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들입니다.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뭔가를 보다라고 할 때 특히 뭔가를 이렇게 좀 살펴보는 모습을 묘사할 때요. 자, she's examining a machine 할 수 있는데 이때 examine 이란 표현은 뭐 검토하다, 살펴보다, 조사하다 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죠. 뭔가를 우리가 검토하고 조사하려면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art 1에서는 examine 또는 inspecting, studying 모두 다 보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인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손동작이랑 관련되어 있는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뭔가를 잡고 있는 모습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기본 표현이에요. 기본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뭔가를 잡고 있자 할 때 흔히 hold라는 동사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hold 뒤에는 이렇게 onto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He's holding onto a railing. 그러면 난간을 잡고 있다가 되고요. 자, 이외에 잡다라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보통 진행형으로 또 등장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grasping, gripping, clutching, grabbing, seizing 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잡다로 통일해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뭔가를 이렇게 나누어주고 건네주고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He's distributing the documents. 자, distribute라고 하면 나눠주다, 배부하다의 의미죠. 이때 동의어로 handing out 또는 passing out 이런 표현들도 쓸 수 있고요. 자, 다음에 he's pointing at an image. 라고 한다면 여러분 pointing at 하면 어떤 동작이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어떤 필기도구를 사용해서 가리킬 수도 있을 거고요. 손동작으로도 이렇게 가리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gesturing이라는 표현 역시 뭔가 손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 가능하다는 것. 자, 넘어갈까요? 이번에는 걷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들입니다. Some people are walking on a path. 뭐 walking 하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유사 표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거닐다, 산책하다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는 stroll이란 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또는 taking a walk 라고 하면 산책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길, 도로를 이야기할 때 사용 가능한 다양한 표현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path 또는 path로 발음이 되는 이 단어는요. 보통 숲에 나 있는 혹은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나 있는 자연스럽게 생긴 길을 묘사할 때 많이 쓰이고요. 이외에도 pathway, trail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인도에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한 인도 길을 묘사할 때에는 walkway, sidewalk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pavement라는 표현은요. 동사 원형으로 pave라는 표현이 있어요. 포장하다, 도로를 포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avement라고 하면 포장도로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street이라는 표현은 보통 도심에 나 있는 그런 건물들 사이사이에 나 있는 도로, 길을 묘사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자, 비교를 또 한번 해보고 갈 표현이 있는데요. walking along a street하고 walking across a street이에요. 자, 둘 다 걷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다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이 전치사를 좀 비교해 볼 건데요. 여러분, along a street이라고 한다면 길이 나 있는 방향을 향해서 따라 걷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고요. across라고 이야기한다면 길이 나 있는 방향이 아니라 길을 가로질러서, 즉 다시 말해 횡단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일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전치사에 따라서 또 약간 사진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기기나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도 아주 많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우리 긴 예문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she's operating a power tool.
여러분, Part 1에서 전동 공구 같은 것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전기 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drill 같은 것을 사용하는 모습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구 같은 것을 power tool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기계를 사용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물론 using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 operating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만 해요. 기계를 사용하다라고 할 때 작동시키다라는 뜻의 operate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바닥을 쓸다라고 할 때 sweeping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흔히 바닥을 쓸 때 우리 어떤 도구를 사용하나요? 그렇죠. 바로 bloom이라고 하는 빗자루를 가지고 쓱쓱 쓸잖아요. sweeping. 그 다음에 She's raking leaves in the yard. 에서 여러분, 파트 1에서는 또 정원을 가꾸는 그런 모습이 찍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때 rake라는 이 표현은요. 동사 원형으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rake. 이 rake는요. 갈퀴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양 같은 것을 갈 때 이런 모양의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낙엽을 긁는다거나. 그래서 이런 갈퀴를 사용해서 모으다라고 할 때 쓰이는 표현 rake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shoveling은 뭐 하는 거죠? 동사일 때 삽으로 치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눈이라든지 아니면 흙 같은 것을 이렇게 퍼서 치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 shovel. 그 다음에요. She's stirring with the cooking utensil. 자, 여러분 stir이란 동사는 휘휘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사 표현이 있다면은 mix라는 동사 있죠. 이렇게 섞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휘젓고 섞는다라고 할 때 쓰이는 표현이 stirring입니다. 그럼 이때 cooking utensil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utensil이라고 하면요. 손으로 들고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의 도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cooking utensil이라고 하면 바로 조리 도구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she's filling a container with water. 자, 그러면 뭔가를 채우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디에 물을 채우고 있다라고 했냐면 container이라고 해요. 이때 container이라는 표현은요. 많은 분들이 일단 이 단어를 딱 들으면 수송용 화물 컨테이너 상자 같은 거 떠올리실 텐데 여러분 container이라는 이 단어 속에 동사 contain이 보이지 않나요? 자, contain은 무엇을 포함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ontainer이라고 하면 뭔가를 포함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용도의 모든 용기, 그릇, 상자, 보관함을 다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음료를 담아두는 그런 텀블러 같은 거 있죠. 혹은 음료가 담겨져 있는 그런 플라스틱 용기, 통 같은 거 전부 다 컨테이너로 묘사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she's working on a computer 하면 어떤 모습이 딱 떠올라야 될까요? 컴퓨터 앞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또는 우리 work on이라는 표현은요. 무엇을 작업하다의 의미 외에도요. 파트 1에서는 뭔가를 수리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working on a computer 이라 한다면 컴퓨터를 수리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어요. 또는 working on a car 또는 a machine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면 자동차나 혹은 기계를 수리하고 있다. fixing, repairing 이런 표현과 유사 표현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넘어가죠. 6번째입니다.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he's organizing books on the shelf. 선반에 있는 책들을 organize 하는 건 정리하고 있다의 의미가 되겠죠. 이때 정리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또 대체 가능한 표현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질의 것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구분지어서 정리하는 것을 sort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별하다라는 이 sort도 정리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rranging some furniture이라고 한다면 우리 arrange라고 하면요. 무언가를 배치하다의 의미가 있기도 하죠. 따라서 가구를 배치하고 있는 모습. 그럼 사진에서 가구를 들어서 옮기는 그런 모습이 찍혀 있어야겠고요. 자, some bushes are being trimmed. 자, 우리 정원 사진에서 또 많이 나오는 빈출 표현 나왔네요. trim이라고 하면요. 가다듬다라는 뜻으로요. bushes라는 것은 덤불, 숲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 같은 거 하고 있는 모습 같은 게 찍혀 있다면 trim이라는 표현을 미리 떠올려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은요. Some fruits are being sorted into boxes. 아까 알려드렸던 sort가 여기 또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비빙 PP이니까 여러분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해 보시면 과일들이 상자로 분류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떠한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겠어요. 사람이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되겠고 그 사람이 과일을 종류별로 이렇게 상자 안에다가 담아서 정리하는 모습이 딱 찍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은 boxes are being stacked in a pile. 자, 상자들이 are being stacked, 쌓여지고 있다 라고 묘사했는데요. 이때 in a pile이라고 하면요. 무더기로, 더미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미로, 무더기로 상자들이 쌓이고 있는, 즉 상자를 쌓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이겠죠. 자, 이번에는 A man is stocking some products. 여러분, stock. 요거 stack이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stack은 stack, S 사운드이지만 얘는 stock입니다. 여러분, stock이라 하면 명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파트 1에서 재고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근데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동사일 때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무언가를 선반등에 채우다. 재고를 채우다 할 때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 stock이란 표현이에요. 따라서 남자가 제품을 채우고 있다가 답이 되려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선반등에다가 제품의 재고를 채워 넣는 이런 모습이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정리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동작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은요, 이제 물가가 찍혀 있는 사진 관련해서 꼭 기억하셔야 할 표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물가가 찍혀 있으면 뭐가 또 많이 나올까요? 그렇죠. 바로 교통수단인 배가 또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 배가 정박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할 경우에요. Some boats are docked at the wharf 할 수 있는데요. 배들이, 우리 dock이라는 이 표현은요.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 배를 부두에 대다 혹은 정박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boats are docked 라고 한다면 배가 되어져 있다 혹은 정박되어 있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wharf라고 하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부두를 뜻해요. 자, 파트 1에서는 배들이 정박되어 있는 그 물가, 즉 부두가의 모습이 찍혀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자, 관련 어휘들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자, 파트 1에서 많이 등장한다고 한 이 배를 묘사할 때 boats 또는 ships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이 중에서 혹시 생소한 표현이 있다면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vessels, watercraft, yachts, canoes, kayaks 이런 표현들이죠. 배의 종류 혹은 명칭으로도 배를 묘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watercraft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를 통틀어서 watercraft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수, 복수가 똑같아요. 그리고 정박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보통 배를 정박시킬 때는 이렇게 끈으로 가져와서 묶잖아요. 그래서 tied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둣가를 묘사할 때 등장할 수 있는 표현 dock, pier, harbor. dock이란 표현은 이렇게 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물가를 묘사할 때 등장할 만한 표현들을 또 짚어봐야 되겠죠. shore이라는 표현 꼭 기억해 두세요. 해안이나 기슭을 뜻하는데요. 물이 이렇게 지면이랑 맞닿아 있는 그런 곳을 묘사할 때 이 shore이란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요. 물가를 뜻하는 표현들이에요. water's edge, waterside, waterfront. 다 물가를 묘사할 때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교통수단이 찍힌 사진으로 가볼게요. 앞서 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요, 뭐 비행기라든지 혹은 기차나 혹은 뭐 자전거 이런 교통수단을 묘사하는 경우를 확인해 볼게요. 자, 사람들이 비행기에 이렇게 올라타는 모습을 묘사하는 경우에 Some passengers are getting on a plane 할 수 있는데요. 이때 getting on이라는 것은 탑승하는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동의어로는 boarding, embarking on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럼 반대로 내리다라고 할 땐 어떤 표현이 등장할 수 있냐면요. disembarking from 또는 stepping down from. 내리다 라는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train is pulling out of the station. 자, 이런 pulling out of 같은 이런 동사들이 잘 안 외워지실 텐데요. 예문으로 외워버리세요. 보통 pull out of라는 표현은 기차를 주어로 해서 많이 등장하거든요. 열차가 역을 떠나다 혹은 어디로부터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진 표현이거든요. 따라서 열차가 역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전거들이요. are secured in front of the bus 했는데 여러분 secure이라는 표현 이게 좀 생소할 것 같아요. 보통 secure이라고 하면 안전하게 지키다, 확보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파트 1에서 이 secure이라는 표현은요.
뭔가를 고정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들이 버스 앞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면 뭐가 딱 떠오르셔야 되냐면 우리 이제 그 버스 앞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버스 앞에 이렇게 자전거를 고정시켜 두고 버스에 탑승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버스 앞에 이렇게 자전거들이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요. Luggage is being loaded into an aircraft. 자, luggage, 수화물. 이어 is being loaded라고 하면 우리 load는 적재하다, 싣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화물을 싣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인데 이 짐들이 어디로 실리고 있다고 했냐면요. aircraft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배를 묘사할 때 watercraft라는 표현 알려드렸죠. 그럼 aircraft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항공기. 이 비행기를 통틀어서 aircraft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열 또는 방향과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자, 특히 배열이나 방향을 묘사하는 경우에는 문장 끝에 추가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구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Boxes are stacked. 상자들이 쌓여 있는데요. On top of each other라고 하면 차곡차곡이란 뜻으로 stack이랑 동사랑 짝이 굉장히 잘 맞는 표현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paintings are displayed in a row. 여러분 문장 끝에 in a row가 붙어 있으면 일렬로라는 뜻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렬로 나란히 그림들이 진열되어 있는 상태. 자, 다음은 the side of a street is lined with trees. 자, line이란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줄을 세우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is lined with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줄지어 놓여 있다. 그러면 도로의 옆에 나무들이 쭉 줄을 지어서 놓여 있는 상태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chairs are positioned. 의자들이 위치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parallel to the wall. 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parallel이라는 단어는요. 평행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벽과 나란히 평행이 되어 놓여있는 상태의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평행으로 이렇게 놓여있는 상태요. 자, 다음은요. They are walking side by side. 자, side by side라고 한다면 나란히를 뜻해요. 따라서 사람들이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A table is facing a window에서 face란 동사는 어디를 향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face란 동사는 주어 자리에 사람 또는 사물을 다 취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테이블이 창문을 향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요. Some items are spread out on the table. 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우리 spread out이라고 하면 무엇을 흩어지게 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건들이 테이블 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배열과 방향과 관련된 표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파트 1은 어휘력이 중요한 만큼 제가 이 영상에 여러분들이 필수로 기억하셔야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한번 압축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표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표현들은요. 해커스의 이론서라든지 혹은 쌤의 또 다른 Part 1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학습을 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문제풀이 전략과 그리고 지금 정리한 이 빈출 구문 표현들을 활용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여러분 Part 1 문제풀이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6문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정말 실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목표는 만점 다 맞히는 것을 목표로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앞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파트 1에는 3번의 강세와 리듬이 놓여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동사와 명사에 집중해서 최대한 오답을 소거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풀고 올게요. 출발!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The man is putting luggage onto a cart. B. The man is bending over the suitcase. C. The man is getting out of a vehicle. D. The man is closing a car trunk.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The windows are being cleaned. B. A fence has been built along a roadway. C. Pieces of furniture are facing each other. D. Cushions have been placed on the ground.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A car window is being cleaned. B, The man is sitting on a lawn. C, A bag is being handed to the man. D. The woman is rolling up her sleeves.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One of the men is holding a document. B, One of the women is pointing at a window. C, Some people are wearing hard hats. D. Some people are leaving an office.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A, Dishes are being served to customers. B, Cooking utensils are being washed in a sink. C, A chef is working at a kitchen counter. D. A cook is mixing food in a metal bowl. Number 6.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6 in your test book. A, Cars are parked in front of a building. B, People are sitting on benches beside a road. C, Street lamps are standing in a row. D. Pedestrians are crossing a pathway. 자, 정답 불러드릴게요. boy, C, C, A, C, C 입니다. 자, 다 맞추셨나요? 다 맞추셨기를 바랄게요.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사진은요, 사람이 찍혀 있는 사진이고요. 두드러지는 모습은 남자가 트렁크에 이 luggage, baggage, 짐을 이렇게 실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여행 가방을 남자가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남자의 상태를 좀 보시면 남자가 정장을 착용한 상태인데 허리를 또 이렇게 숙이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요. 자, 그럼 A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3번의 강세와 리듬에 집중해 주셔야 한다고 했죠? The man is putting luggage onto a cart. The man is putting luggage onto a cart. Putting luggage, cart. 이 단어들이 키워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짐을 카트 위에 놓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진에서는 뭐가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요. 카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물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A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보기 B번 볼게요. The man is bending over the suitcase. 자, 빈칸 제시해 드릴 거예요. The man is bending over the suitcase. The man is bending over the suitcase. 자, bend over 이라는 표현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bend over 이라 하면요, 이렇게 몸을 앞쪽으로 굽히다, 숙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때 동의어에 뭐가 있냐면 이 lean 이란 동사가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lean이라고 하면은 보통 기대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lean 이란 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같이 어울려 쓰이는 전치사랑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 기대어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는 lean on 또는 against라는 표현을 쓰지만 lean over 하면 bend over처럼 숙이다, 굽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여행 가방 위로 몸을 숙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남자의 상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바로 여행 가방 위로 몸을 이렇게 숙이고 있는, 몸을 앞쪽으로 숙이고 있는 상태인 거 확인이 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boy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bending over 이란 표현을 모르고 있었다면 당황하셨을 텐데요. 괜찮아요. 일단은 보류, 세모 표시해두고 나머지 오답들 확인하시면 되겠죠. The man is getting out of a vehicle. 자, 남자가 뭐 하고 있다고 했어요? getting out of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밖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즉 자동차에서 내리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진에서는 내리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동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C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보기 D번 들어볼게요. The man is closing a car trunk. 자, 남자가 뭐 하고 있다고 했어요? closing a car trunk. 자, 사진에 이 트렁크가 확인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자동차의 그 트렁크를 남자가 닫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동작이 없기 때문에 D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파트 1의 1번 사진은요. 주어가 모두 the man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진을 1인 중심 사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험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평균 한 장 정도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럼 2번으로 가볼까요? 2번에는 사람이 찍혀 있지 않는 유형의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강세에 집중해서 바로 들어볼게요. The windows are being cleaned. The windows are being cleaned. 자, 동사구 자리에 are being cleaned가 등장했죠. being의 강세가 놓여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창문들이 청소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건 창문을 청소하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건데 사진엔 동작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being cleaned에서 동작이 없어서 A는 오답으로 소거하셔야 되고요. 보기 B번. A fence has been built along a roadway. 자, 빈칸 제시해 볼게요. A fence has been built along a roadway. 네, 강세가 놓이는 키워드로 일단 a fence. fence는 여러분 울타리를 뜻하죠. 사진에 울타리가 있나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은 됩니다. 여기 사진에서 울타리가 보이고요. has been built. 완료는 상태다라고 했으니까 울타리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 적절히 묘사했고요. 그 끝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요. along a roadway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roadway는 뭘 뜻하냐면요. 바로 도로나 차도를 뜻합니다. 차들이 다니는 그 도로가 사진에 찍혀 있나요? 아니요. 확인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일부만 듣고 정답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함정이었습니다. roadway가 없기 때문에 B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Pieces of furniture are facing each other. 자, 빈칸에 들어갈 표현 facing each other 였습니다. face란 동사는요. 어디를 향하다라는 의미로 주어 자리에 이렇게 사물을 취하기도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 furniture이라는 표현은 불가산 명사이다 보니 pieces라는 단위를 붙여서 지금 묘사하고 있고요. 가구 몇 점이 서로 향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사진에서 두드러지는 가구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 이 소파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놓여있는 의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 의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놓여있는 상태인 게 확인이 되죠. 따라서 정답은 보기 C로 연결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였어요. 자, 보기 D까지 확실히 듣고 오답 소거하셔야겠죠? Cushions have been placed on the ground. Cushions have been placed on the ground. 강세에 집중한다면 cushions placed ground가 되겠죠. 자, 쿠션들을 찾아볼까요? 사진에 쿠션이 네, 확인은 됩니다. 여기 아주 작게 쿠션들이 몇 개 확인은 되는데 이 쿠션들은요. 땅 위에 놓여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따라서 D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바닥에 놓여있는 쿠션들을 찾으셨어야 되는데 사진은 확인이 안 돼요. 따라서 정답은요. C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번 사진 같은 이런 유형을 우리가 사물 및 풍경 중심 사진이라고 하는데 파트 1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사물이나 풍경이 찍혀있는 사진이 좀 더 변별력이 높은 편이고요. 시험에서는 평균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사진을 확인해 보죠. 두드러지는 모습은요. 여자가 남자에게 뭔가를 이렇게 건네고 있는 모습 혹은 남자가 여자에게 뭔가를 건네는 듯한 이런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A car window is being cleaned. 가볼까요? A car window is being cleaned. 강세가 어디에 있었어요? being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차의 창문이 청소되어지고 있다. 닦이고 있다의 의미가 될 텐데 사진에서는 세차하는 모습은 확인이 안 되네요. 따라서 오답이고요. B번 볼게요. The man is sitting on a lawn. 네, 여러분 남자가 a man is sitting, 앉아있다라고 했는데 남자는 서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sitting 할 수가 없겠죠. 이때 lawn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잔디밭을 뜻하는 또 빈출 표현인데 사진에 lawn이 찍혀 있기는 해요. 여기 뒤편에 보시면은 잔디밭이 있기는 했어요. 자, C로 넘어갈게요. A bag is being handed to the man. 동사구 자리 A bag is being handed to the man. 가볼까요? A bag is being handed to a man. 자, 그러면 이 가방이 being handed
우리 hand라는 동사는 무엇을 건네주다 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남자에게 to the man, 남자에게 가방이 건네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비빙 PP가 정답이 되려면 조건 반드시 동작을 취하는 사람이 찍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진에서 네, 건네고 있는 동작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가방을 남자에게 건네고 있는 여자의 동작을 결국 묘사하는 바로 C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보기 D도 들어볼게요. The woman is rolling up her sleeves. The woman is rolling up her sleeves. 자, 동사 자리에 the woman is rolling up 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roll up 이라는 이 표현은요, 보통 끝에 소매를 뜻하는 이런 sleeves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소매 등을 걷어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소매를 걷고 있는 동작을 취하고 있지 않아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답. 따라서 정답은 C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 3번 사진 같은 경우는요, 2인이 찍혀 있는, 즉 2인 이상 사람 사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주어가 사물, 사람, 사물, 사람 이렇게 주어 자리에 사람도 나오고 사물도 나오는 이런 사진 유형을 혼합사진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진 유형이 파트 1에서는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4번 사진 보겠습니다. 이번엔 여러 명이 찍혀 있는 사진이거든요. 자,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Some people are wearing hard hats. 자, some people are wearing hard hats. 일단 표현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hard hat이라고 이야기하면 글자 그대로 단단한 모자를 뜻하잖아요. 이게 뭘까요? 안전을 위해서 착용하는 안전모를 의미합니다. 흔히 safety helmet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 몇몇 사람들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진에서 이 안전모를 착용하신 분들이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번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였네요. 이제 wearing이라는 표현은요, 뭔가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B번 볼까요? One of the men is holding a document. 자, 이번엔 one of the men, 이 많은 분들 중에 한 남자가 뭐 하고 있다고 했냐면요, Holding a document. holding a document라고 했습니다. 자, 문서를 잡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사진에서는 문서를 이렇게 들거나 혹은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B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보기 C로 넘어갈게요. One of the women is pointing at a window. 네, 이번엔 이 중에 한 분이 뭐 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짚어본 표현이 나왔네요. pointing at a window. 자, point at something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무엇을 가리키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 분들 중에 한 여성분이 창문을 향해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어야만 해요. 사진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C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pointing at 이란 표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D번. Some people are leaving an office. 네, some people are leaving an office. 여러분, 우리 leave라는 표현은요, 떠나다란 뜻이잖아요. 혹은 우리가 이렇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다라고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들어가다라고 할 때는 enter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사무실을 어떤 공간을 들어가거나 나가다 이런 표현이 정답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사진에서 뭐가 확인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문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door, entrance, gate 이런 문이 확인이 되어야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알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D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번 사진인데요. 5번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부엌 사진이라는 것과 그리고 남자가 뭔가 조리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럼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Dishes are being served to customers. Dishes are being served to customers. 동사구 자리에 자, 비빙 PP가 등장했습니다. 주어는 dishes였어요. Dishes are being served. 그럼 여러분, serve란 동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serve는요, 음식을 제공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그러면 자, dishes, 접시들이 고객들에게 제공되어지고 있다인데 일단 A가 정답이 되려면 사진에서 뭐가 확인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고객들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사진은 한 사람만 찍혀 있거든요. 따라서 customers를 듣고 오답을 소거하셔도 좋고요. 또는 뭔가를 이렇게 제공하는
즉 접시들을 막 제공하는 동작 역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A번은 다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보기 B번 넘어갈게요. Cooking utensils are being washed in a sink. Cooking utensils are being washed in a sink.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가 표현 채워볼까요? Cooking utensils are being washed. cooking utensil 하면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조리 도구를 뜻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비빙 PP로 동작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조리기구가 싱크대에서 설거지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진 속에 찍혀 있는 이 남자가 싱크대에서 설거지하고 있어야 돼요. 물로 이렇게 막 씻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진에서는 동작이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B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참고로 cooking utensils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확인은 되죠. 여기 조리할 때 사용하는 여러 도구들이 이 조리대 위에 놓여 있기는 해요. 자, B번 넘어가서 C 들어볼게요. A chef is working at a kitchen counter. A chef is working at a kitchen counter. 자, 셰프가 일을 하고 있다 했는데요.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kitchen counter에서. 자, counter라는 표현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진에 찍혀 있는 이 남자분을 셰프로 묘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복장에서 충분히 우리가 요리사임을 알 수가 있죠. 자, 파트 1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묘사할 때 착용한 복장이나 혹은 장소, 그리고 사용하는 도구나 장비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을 알 수 있다면 이런 셰프와 같은 직업 표현, 사람 명사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카운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카운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이 표현을 상점의 계산대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계산대가 없으니까 오답 이렇게 소거하셨다면 이 문제를 놓치셨을 거예요. 자, 카운터라는 표현은요, 장소별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상점일 경우에는 첫 번째 의미, 계산대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장소가 만약 식당이라면, 그죠? 부엌이라면요, 카운터라는 표현이 조리대를 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카운터. 그러면 사진에서 확인이 돼요. 부엌에 있는 이 조리대 앞에서 남자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보기 C가 되어야만 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보기 D로 넘어갈게요. A cook is mixing food in a metal bowl. 네, 자, a cook. 이번에는 셰프의 동의어가 되는 요리사, a cook을 묘사하고 있고요. A cook is mixing food. 자, 뭐 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요리사가 mixing food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메탈로 된 이 bowl, 사진에 여기 metal bowl 확인은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음식을 mixing, 섞고 있는 동작은 확인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알 수 없는 동작을 묘사하는 D는 오답으로 소거가 되고요. 정답 C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 5번 사진도요. 어때요? 주어가 지금 다양하게 사물과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진, 바로 혼합사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선택지를 구성하는 문장들이 꽤나 긴 편인데요. 이렇게 긴 문장이 등장할수록 약간 파트 1에서는 변별력이 높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강세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면요. 길게 구성이 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오답을 소거하기 위한 키워드들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6번 사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사진은요. 사진에 사람이 없어요. 자, 두드러지는 특징들 잘 확인해 주셨죠? 바로 갈게요. Cars are parked in front of a building. Cars are parked in front of a building. Cars are parked in front of a building. 자, 차량들이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진에서 뭐가 확인이 안 되나요? 그렇죠. cars, 차들이 확인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A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보기 B번으로 넘어가세요. People are sitting on benches beside a road. 다시. People are sitting on benches beside a road. 네. 자, people are sitting on benches. 여기서 한번 땅 끊어본다면 일단 사진에서는 뭐가 확인이 되지 않냐면 사람들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도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 벤치 긴 의자에 앉아 있는데 beside the road라고 한다면 길 옆에 있는 benches. 자, 사진에서 이 긴 의자를 찾아보니까 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요. 사진에선 확인할 수 없는 사람과 사물을 언급하고 있는 B번은 오답으로 소거돼야 되겠죠. 자, 보기 C 들어볼게요. Street lamps are standing in a row. Street lamps are standing in a row. 자, 빈칸에 street lamps are standing
in a row. 자, 오늘 앞서 저와 함께 다뤘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일단 street lamps라고 이야기하면 가로등을 뜻하고요. 자, 가로등, 사진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되는 사물이기는 해요. 그리고 are standing in a row라고 한다면 in a row, 일렬로 서 있는, 세워져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사진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사실 6번 사진을 딱 보셨을 때 이 가로등이 이렇게 줄지어서 일렬로 세워져 있는 이 모습을 빠르게 포착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빈출 표현을 잘 숙지를 해두시면요. 사진을 딱 보셨을 때 이거 묘사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예리하게 파악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고요. 자, 넘어가서 보기 D 들어볼게요. Pedestrians are crossing a pathway. Pedestrians are crossing a pathway. 네, 강세에 집중해 주시면요. 여기 명사, 동사, 명사의 강세가 있었어요. 바로 주어 자리 명사 pedestrians are crossing a pathway. 자, 성우에 따라서 일단 발음을 할 때 pathway도 이렇게 발음될 수 있고 pathway로 발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단어 점검해 보죠. pedestrians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보행자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자,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요. 이렇게 pedestrians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pedestrians, 사진에 사람들이 없죠. 따라서 D번은요. B번과 같은 이유에서 사람이 없어서 오답입니다. 자, pathway는 확인은 되고 있어요. 네, 도로, 길이 확인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그 길을 crossing, 가로질러 걷고 있는 보행자들은 확인이 안 되죠. 따라서 정답은요. 이렇게 C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사람이 없는 사물 풍경 사진이 오늘 제가 준비한 사진들 가운데 총 2장이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우리 오늘 파트 1 총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Part 1, 개념부터 그리고 유형별 빈출 포인트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함께 살펴봤어요. 자, 영상 시작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회차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대망의 파트 2를 총 정리할 예정이니까 모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안녕!